안녕하십니까. 한배 국제결혼 전문업체 조물머리 조성입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최근 저하고 이 국제결혼 계약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계약도 취소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여성을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드리고 맞선 동의하고 이제 우리가 일정을 잡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심경의 변화 때문에 이 국제결혼을 또 이렇게 계약을 또 철회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결정사를 통해서 맞선을 봐 보니까 이 국내 결정사에서 나온 여성들이 결혼을 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눈도 높았어요.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또 이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결혼했는데 신부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이제 나는데, 내가 이 여성에 대해서 정말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잊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들,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본인들 마음속에는 이제 자리가 좀 잡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책임지지 못하면 또 이렇게 이 여성이 또 나한테 왔을 때 너무 죄송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유로 이렇게 뭐 취소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나하고 나이 차이가 뭐 14살에서 최대 17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했을 때 이 문제가 또 생기는 이런 또 불안함,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취소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은 딱 세 가지의 부류로 정해져 있다. 첫 번째가 내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예, 이 드림 코리아를 꿈꾸고 오는 여성분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이 남성과 정말 잘 맞는다라고 하면 결혼을 하고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책임감이 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요즘에는 이제 고학력자 여성분들도 있어요. 예, 그 고학력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베트남 남성들, 예, 베트남 남성들도 보면 정말 뭐 중상위층도 있고 상위층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내가 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결혼, 예, 한국으로 많이 이제 유턴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슈가데디라고 하죠. 슈가데디. 슈가데디는 말 그대로 나이 많은 남자한테 결혼을 해서 뭐 용돈 받고 생활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목적이지 부부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게 되면 세 번째 여성을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40 초반 그 남성분도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나이에 비해 또 이제 외모도 동안이셨어요. 동안이셨고,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제 몸도 좀 탄탄하시고 관리가 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필 작업을 했을 때 정말 내가 봐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대학교도 졸업했고 그리고 괜찮은 회사를 다녔던 여성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매칭을 시켰어요. 그 여성 나이가 26살이에요. 26살. 웃는 모습도 정말 예쁘고 진짜 딱 봐도 정말 괜찮은, 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저 맞선 동의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본인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한 16살인가 17살? 요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좀 이렇게 주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국제결혼은 솔직한 얘기로
아이도 뭐 부부로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면 아이도 가져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나이가 뭐 30살이라든지 뭐 서른 뭐 초반 중반이라든지 이런 여성을 제가 소개를 해주면 소개를 받을 의향이 있으시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서 또 이제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 여성이고 그리고 좋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기회를 또 이제 제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면 만나라도 보고 대화라도 해보고 그리고 이 여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서로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은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100% 결혼을 하러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소개하는 여성은 사장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결단력 있게 그리고 앞만 보고 이렇게 대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사장님처럼 이거 하나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이거 하나에 생각을 뒤집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되면 여성 입장에서도 그냥 거절할 수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이 한국 사람들이 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건이 좋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남자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자가 거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맞선을 볼 때 항상 주의를 해요. 정말 이 여성이 마음에 들면 내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통역사가 있으니까 재미난 얘기를 주고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웃으면서 화답해주고 그리고 본인도 상대방의 그 질문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질문을 하시고 이러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지만이 내가 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하나다. 전에 나한테 상담받고 그때 당시 뭐 진행을 할까 말까 했던 사람들 몇 년 지나고 와가지고 막 배 나오고 머리 까지고 그때는 좀 봐줄만 했는데 뭐 아저씨처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서는 맞선을 본다. 당연히 그 여성들도 당연히 외모를 보겠죠. 네, 외모 보고 조건 보고 나이 보고 다 봐요. 근데 뭐 외모도 안 보고 조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는 여자가 당신 앞에서 맞선을 본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이용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했고 평생에 한 번 있을 기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그때 비혼 선언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라고 제가 이제 회유 아닌 회유를 했지만 근데 뭐 연락도 없는 거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포기한 것 같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뭐 전화도 해보고 하다 보면 정말 그래도 뚜껑이라도 열어보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모험 정신이 있어요. 탐험 정신이 있고. 근데 힘들게 노크를 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를 하지도 않고 포기해 버리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라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저 같은 경우 이제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국제결혼을 해도 생활력도 강하고 남편한테도 정말 잘하고 육아라든지 뭐 시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부각을 시키냐면 어제 제가 이제 아는 선배를 하나 만났어요. 선배. 그때 당시 그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야, 저기 국제결혼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형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좋은 시각보다는 안 좋은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국제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형도 내가 국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이 형도 이제 국제 결혼을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냥 한국 여성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 애가 3살인데 어제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야. 야, 네 말대로 국제 결혼 할 걸 그랬다. 한국 여자 엄청 피곤하다고. 엄청 피곤하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는 첫 번째가 애가 3살이면 뭐 경제활동 좀 해서 뭐 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내가 진짜 베트남 사람들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보면 정말 생활력도 강하고 정말 집안일도 잘하고 남편들한테 내조도 잘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주변에서 보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22년도 3월 달에 이제 제가 아는 선배, 지금 청주의 그 내수 쪽에 지민수지라는 고물상을 하시는 형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상담을 했을 때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내비쳤는데 그 형님도 그랬어요.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해서 좀 되게 안 좋게 본 거야. 그래서 이 한국 여성과 이렇게 또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집불 가진 것도 없는 게 자꾸 돈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지는 하는 거 전혀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을 떼서 이제 이 형님이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야, 만약에 이런 여성과 또 안 맞으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도 그랬어요. 형님, 남자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결혼해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형님이 이제 제가 소개한 여성과 이제 교제도 해보시고 그리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청주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지민수지를 제가 들렸어요. 형님 얼굴 보러 왔다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커피 제가 사온 거 있으니까 그거 드리러 왔다 하고서 이제 전화하니까는 야, 나 지금 급하게 저기 배달하러 나가야 돼가지고 지금 금방 나갔다고. 그 저기 우리 와이프 있으니까 와이프한테 인사하고 커피 주고 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갔는데 형수가 진짜 몸이 반쪽이 됐어요. 네, 반쪽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형님의 일을 형수가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자재가 다른 것만 있었는데 이제 뭐 고철서부터 뭐 구리서부터 이런 품목까지 늘려가지고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형수님이 일을 하는 거 딱 봤는데 전에는 이 형님 있을 때는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표정 자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여자가 있고 나니까 직원들도 표정이 되게 밝고 그리고 그 형수님이 이제 뭐 기사라든지 뭐 배차 해주고 뭐 영수증 막 써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료수까지 챙겨서 딱 드리니까 정말 사업적으로도 수단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한테 얘기했죠. 얘기하니까 형수님 반쪽 됐다고 하니까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진짜 우리 와이프 없으면은 내가 이 일 못 쳐내. 너 봐봐라. 내가 지금 종목을 다 늘렸다고 우리 와이프 때문에. 우리 와이프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을 더 확장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은 나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여성이라고 해서 도망간다? 왜 도망가요? 남자가 잘해주면 안 도망가지.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있고 정말 결혼을 정말 생각한다라고 하면 부딪혀 보셔야 돼요. 부딪혀 보고 나랑 맞는 사람과 맞선을 보고 그 여성과 결혼을 하면 그 여성이 이 마음 아프게 이런 행동을 언행을 안 하시면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내 아내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문화도 존중해주고 하면 도망갈 여성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에 대해서 뭐 리스크가 많다, 위험성이 많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